안녕하세요. 재즈가 좋다의 찬 아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바로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 밴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밴드 이름이 참 긴데요. 이 밴드를 줄여서 ODJB라 부릅니다. 흔히들 서론이 길거나 추가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사자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요. 사기꾼들과는 다르게 진짜 거장들은 요란하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죠. 가만히 있어도 자기 자신이 명품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밴드의 이름은 딱 봐도 요란하기 그지없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에는 원조 딕시랜드 재즈 밴드, 즉 원조 뉴 올리언스 재즈 밴드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딕시랜드는 뉴 올리언스를 뜻하는데 이 밴드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본인들이 원조 뉴 올리언스 재즈 밴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 올리언스 재즈의 원조란 흑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사진을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사진 속엔 흑인이 없고 백인들만 있는데요. 슬슬 사자 스멜이 풍겨오기 시작합니다. 이 사자 스멜을 풍기는 밴드는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고 상징성 또한 매우 컸는데요. 일단 1917년에 재즈 레코딩판을 처음으로 출판하였고 재즈라는 장르를 히트시켜 비주류 음악에서 주류 음악으로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주변부 문화를 상업화시켜 중심부로 옮겨놓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밴드의 주인공들은 모두 백인들이었고 이들이 하는 음악은 흑인 음악이지만 돈은 백인들이 버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으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주변부의 문화가 상업화될 때 이유는 결국 주류가 차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흑인들은 굉장한 차별의 대상이었으며 그로 인해 방송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흑인이 최초로 재즈 음반을 내었다면 ODJB만큼의 흥행은 꿈도 못 꿀 정도였는데요. ODJB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방송에도 나갈 수 있었고 재즈라는 장르가 도시 전체로 퍼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는데요. 이들의 음악 깊이는 매우 가벼웠습니다. 뉴 올리언스 재즈의 특징인 집단 즉흥 연주를 선보이긴 했지만 본래 자신의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음악의 깊이가 얕았고 흉내내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마치 간판은 30년 전통 원조 국밥이긴 하지만 조미료를 엄청 넣은 느낌이랄까요. 그렇다면 왜 최초의 재즈 레코딩판을 흑인이 내지 못했을까요? 지금부터 흑인에게서 재즈가 나왔지만 흑인이 아닌 백인이 재즈 레코딩판을 최초로 제작하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초의 레코딩판은 흑인들이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작사인 콜롬비아, 지금으로 치면 SM, JYP 같은 인류 제작사인데요. 최초로 재즈라는 장르를 녹음하려고 대가들을 모아봤습니다. 하지만 대가들은 대부분 흑인이었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합니다. 1차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다수가 악보를 볼 수 없었던 것이고 2차로는 그동안 산업혁명으로 인해 신문물을 아주 많이 접한 백인들과는 다르게 노예생활로 인해 많은 것들을 접하지 못하였던 흑인들은 자신들의 연주를 녹음하게 되면 자신의 기와 정신이 뺏길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대가들 대다수는 녹음을 거부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당시 신문물을 접하지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녹음이라는 것은 꽤나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흑인들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 당시 흑인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때는 고종이 집권하던 시기에 우리나라 최초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고종의 취미 생활은 굉장히 독특했는데요. 신문물을 모으는 게 취미였고 여러가지 썰이 있지만 그중 한 가지 흥미로운 썰은 고종이 신문물인 스포츠카를 수집하여 옆에 자신을 보필할 국녀를 딱 앉히고 그 옆에 커피를 딱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하는 것이 고종의 취미 생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궁녀를 옆에 태우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종이 신문물을 모으고 다닌 건 맞습니다. 이러한 썰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보아 예나 지금이나 허세력은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러한 고종의 취미를 아는 프랑스 대사가 옆나라 일본에서 소리내는 걸 듣고 그대로 따라 나오게 하는 신문물이 있다며 고종을 꼬드겼고 고종은 그 당시 일본에 가 있었던 빅터 회사의 기사인 코란을 초청하여
원통식 녹음기를 설치합니다. 녹음을 해보기 위해 고종은 그 시기 최고 가수 명창 박춘재를 데려왔는데요. 노래를 부르게 한 뒤에 그것을 녹음에 틀어주었더니 고종이 너무 놀라 기절하였고, 후에 춘재의 목소리는 신문물에게 뺏겼다. 춘재, 너의 전기가 뺏겼으니 너의 수명은 10년은 감았겠구나 라고 말한 것이 지금의 10년 감수라는 사자성어가 된 것입니다. 이 일화를 보아도 이 당시 신문물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처음 녹음이라는 걸 접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녹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대부분의 대가 흑인들은 본인들의 혼을 뺏기지 않기 위해 재즈 음반 녹음을 거부하였고, 콜롬비아사는 다른 방법을 찾아 많은 흑인 연주자들을 모아보았는데 녹음실에서 보니 피치도 정확하지 않고 음악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엉망진창인 연주를 듣게 되자 콜롬비아사는 재즈 음반 녹음에 대한 생각을 접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후 제작사의 홍진호랄까요? 2등 제작사가 재즈 음반을 만들어 보기 위해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 제작사는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빅터 회사인데요. 똑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됩니다. 하지만 빅터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고 결국 백인 밴드를 불러버립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린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밴드가 이 백인 밴드의 주인공들인데요. 결국 흥행에 성공하였고 이 노래에 맞춰 사람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마치 민스트럴의 케이크워크처럼 재즈 사운드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을 폭스트롯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곡이 담긴 음반에 폭스트롯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하는데 이 춤을 출 수 있는 음반을 따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뭔가 익숙한 게 지나가지 않았나요? 트롯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구수하게 트롯을 읽어보면 트로트가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트로트입니다. 폭스트롯 판들이 일본을 건너 한국으로 들어왔고 우리나라가 대중가요를 트로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트로트의 원조는 미국인 것이죠. 트로트의 어원은 재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한 나라의 문화가 그 나라만 바꾸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준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딕시랜드 재즈밴드가 바꾼 것은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원래 재즈라는 것도 명칭이 원조가 아닙니다. 원래는 재즈가 아닌 자스였죠. 초기 ODJB 음반을 보면 나와있듯이 자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1917년에 나온 앨범까지는 자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1918년도부터 재즈라는 명칭으로 다시 쓰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ODJB가 흥행에 성공하자 공연 부스터를 붙이고 다녔는데 이 부스터를 붙이기만 하면 동네 애들이 와서 제이자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J를 지우면 S만 남아 방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되는데 굉장히 난감한 경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책 표지를 국어를 굴모로 바꾸고 수학을 잠수함으로 바꾸는 장난과 같은 것인데요. 그로 인해 1918년도 앨범에는 재즈로 표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밴드 하나로 인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별거 아닌 하나의 문화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문화는 항상 돈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대국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죠. K-POP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산업화를 통해 갖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음악을 상업화시키고 최초의 미국 대중음악을 만들어낸 집단 팀페넬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